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의 그대에게입니다. 자, 어제 이제 클로봇하고 두산 로보틱스 제가 매우 긍정적인 의견들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클로봇이 6월 24일 오늘 23,6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로봇도 5월 13일에 제 종가 18,980원이었는데 5월 15일에 21,500원 그거를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23,65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20% 가량의 상승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6월 24일 68,9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 구간에서 돌파 흐름들,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좀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 두산 로보틱스도 6월 4일 그리고 6월 24일 연일 신고가 보여주면서 오늘 38% 상승하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심텍도 40%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50% 실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이 T3라는 종목도 신고가를 갱신했죠. T3 6월 24일 2270원까지. 이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넣어놓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비록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리스크 관리 구간을 좀 짧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표기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링크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다 대응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사피엔 반도체 있죠. 한 10% 정도 상승한 종목들. 사피엔 반도체도 오늘 6월 24일 26,75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6,750원까지 한 19%가량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나중에 타점이 오면 다시 재공략할 예정입니다. 항상 이 시트 무료로 다 공개를 해놓고 누구나 보실 수 있다고 했죠. 아무 영상이나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이 구글 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신청서가 나옵니다.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부방 운영되는 그 종목들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해당 공부방으로 조금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잘 맞으실 거예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이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이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100% 무료로 구독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어떤 종목들이 추가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 참고로 이 공부방에서 6월 23일 바로 어제였어요. SP 시스템스 7,600원일 때 오후 3시에 장중에 안내 드렸습니다. 자, 이 엑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장 마감되고 영상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나가는 종목들은 이 공부방에서 조금 단기적인 성향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6월 23일에 SP 시스템스 3시에 안내 드렸고, 자, SP 시스템스 6월 24일. 자, 오늘 바로 8,38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0%가량이 올랐습니다. 이적으로 하루 만에 10%가 오른 거죠. 자, 해당 종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하는 추세 돌파가 좀 임박되어 있는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영상 하단에 후반에 살짝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SP 시스템스예요. 자, 뿐만 아니라 6월 10일에 하나 시스템, 6월 18일에 79,000원까지 51,500원에서 79,000원까지 37%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공부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부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드리는 겁니다. 함께 뭉쳐가지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목적으로 같이 공부하실 분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때는 비중을 너무 높게 키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한 종목마다 내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원금의 5% 정도 미만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마이너스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종목이 플러스 10%가 났어요. 플러스 10만원일 때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새로 나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항상 제 의견과는 무관하게 이 원금을 먼저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걸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이걸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00만 원을 원금을 손실 없이 회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최우선으로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진행한 이벤트 있잖아요. 5월 관심 종목 중에서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정답에서 한글과 컴퓨터 정답을 맞춰주신 원래 5분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정답자분이 3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3분을 숫자할 것도 없이 3분께 모두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 상품권을 결제해가지고 기프티콘으로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실물 상품 교환권으로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간간히 이런 이벤트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신규 종목 2종목 추가할 예정입니다. 종목들은 이제 별개로 올라가고 업로드가 된 다음에 링크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우리 하락했던 종목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 하락했었던 이 손실분 이걸 다시 가져오잖아요.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하락 처리를 했었는데 다시 재공략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중 NCS가 과거 이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이 되시겠지만 5월 20일 이때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5월 23일 27,300원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은 또 이제 하단 구간에서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공략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해서 손실 났었던 하락했던 거, 하락분을 조금 만회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가 26,100원.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일단 이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중 NCS가 배터리 기업이기도 한데 외국인이랑 기관, 금융투자에서 투신해서 연속적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중 NCS 같은 경우는 특히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도 완전히 이제 배터리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력 저장장치에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서 배터리 팩 모듈이라든가 칠러 이런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사업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의 중국 기술 지원과 설치 의무화,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로 인해서 시장 선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다리 모멘텀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RE100 재생에너지 목표가 상향되고 원전 재생 에너지 믹스로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33%로 상향을 하고 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건물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건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공장 한 곳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쭉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쳐보자고요. AI 데이터 센터. 이건 이제 가정. 자, 이렇게 있을 때 가정에 있는 이 배터리를 전력 저장장치 여기에다가 ESS 이게 삼성이 공급하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인 거거든요. 무수히 많은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구동 모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배터리가 차곡차곡 쌓아 있는 이런 컨테이너입니다. 여기 이제 태양광에다가 연결이 되면은 배터리가 쭉 차올랐다가 충전됐다가 쭉 떨어졌다가 우리 보조 배터리 사용을 하는 것처럼 기후가 정상적일 때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기후가 뭐 눈이 오던가 비가 오던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때는 이 충전된 전력을 사용을 하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SMR이라든가 풍력 이런 것들 경우에도 풍력도 그렇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전기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통장이잖아요. 전기 통장이잖아요. 전력 통장에서 유사시에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보조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가정이야 잠깐은 전기 끊기면 정전이 오면서 좀 이따가 들어올 때까지 충전이 될 때까지 하면 되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한번 가동이 떨어진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전기 전력 모듈이 전력 저장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삼성 SDI하고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만 몰두하지 않고 이 전력 저장장치 모듈 공동 개발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장치에다가 EV 배터리용 쿨링 플레이트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고 삼성 SDI에 공동 개발을 하고 냉각 시스템을 양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2025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 기반으로 전력 저장장치를 출시를 해서 쿨링 플레이트 양산 전환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이죠. 전고체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이게 이제 소식들이 나와준 게 신규 냉각 모듈이 7월에 이제 양산이 시작된다. 중국 공장을 가동을 하고 하면은 이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 한중 NCS가 연내 삼성 SDI ESS 전자전자장치 인크로저 브랜드인 SBB에 들어가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 이제 신규 공급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다. 그게 7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해 말에 세계 최대 태양광 인버터 기업 독일 SMA에 순행식 냉각 모듈 샘플을 공급을 하면서 올해 초도 물량을 납품하면서 유럽에다가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현재 설비를 모두 구축했고 생산 라인도 다 깔았다. 시운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6월부터 본격 생산이 가능하고 7월부터는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생산은 상장 이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설비와 라인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성이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게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저는 항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느냐,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떤 모멘텀이냐, 산업군들이 어떤 것들이냐,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차트 같은 경우에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일단 이슈라든가 모멘텀들의 변화로 인해서 잠깐 반영되는 것들이지만 장기적인 기업에 대한 가치, 이런 전망에 따른 변화는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특히 적자가 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흑자가 나면서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중 NCS를 그냥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다소 안 맞았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수익비를 마이너스 10%면은 플러스 20% 정도를 기대 수익률을 잡잖아요. 여기서 손실이 마이너스 10%가 나면은 손실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리스크 대응 구간이 마이너스 10% 구간이라면 기대 수익률은 2배수 플러스 20%가 돼야 돼요. 이게 1대1이 되면 1대1이 돼버리면 손실이 나도 1, 올라가도 1.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대비 손실. 이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대1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0% 정도, 플러스 20% 정도. 저는 이거를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종가에서 마이너스 10% 구간이 어디 위치해 있죠? 이 하단 구간. 6월 16일에 저점이었던 23,100원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100원. 먼저 상승하지 않고 이 가격을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하락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나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터치하지 않고, 이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상승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한 다음에 링크 이렇게 올려놓을 거고, 이 종목들은 공부방에 나가지 않습니다. 채널에만 업로드가 되는 포트폴리오예요. 이거 무료로 다 공개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공부방에 나간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 바로 이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큰 폭으로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에서도 강하게 수급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가 또한 최근에 강세, 저항 구간들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견고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핫한 AI 가속기, 여기서 PCB, 이 가속기에서 GPU잖아요. 그래픽카드. GPU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이 기판이 칩 성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 라우팅으로 이 PCB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해당 기업이 이 PCB를 AI 가속기를 제작하는 공급업체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입지가 높은 기업입니다. 아마 이 종목 조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종목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4분기에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랑 전망, 이런 실적 전망들은 기업의 가치가 미리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죠.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전망이 높아지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실적 전망이 낮아지면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미리 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 AI 가속기로 인한 이 GPU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이 공장이 4분기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미리 반영이 되기 직전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방에는 해당 종목들 예전에 이렇게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공모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하단에 댓글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주소 클릭하셔서 공모방 입장은 누구나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운영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공모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시장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